얼마 전까진 저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타이밍 기가 막히게 외국에 살고 있던 신우가 돌아온 겁니다. 전 사실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했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먼저 결혼해서 외국에서 지내다 결혼식 때 한 번 본 게 그만이라. 근데 대단하다는 소리는 연애 때 자주 듣긴 했어요. 지방방송국이긴 하지만 아나운서도 했었다고 했고 대학교도 좋은 곳 졸업했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하자마자 해외 출장을 나가야 해서 신우도 함께 나가 지낸다고 했거든요. 그 신우가 갑자기 귀국해 들어온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신우 남편이 다시 국내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그렇다고 했는데 신우랑 아이랑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지낼 집이랑 이것저것 준비해 놓으려고 미리 왔다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신우와 근처에 살게 된 거예요. 마침 저와 남편의 신혼집이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올 예정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참에 신우와 친해져서 함께 쇼핑도 가고 놀러 다니면서 그때까진 잘 지내봐야겠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결혼식 이후 신우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날 인상도 더 차갑게 변한 것 같고 말투도 퉁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초반에는 오랜만에 만난 신우이가 무섭다고 느껴지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신우이는 결혼 전에 아나운서를 했던 사람답게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말도 엄청나게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집에서는 다들 승연이를 제일 무서워한다. 말을 어찌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지 오빠도 제가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 말을 못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에 저도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랬으니 그때와는 다르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씀드렸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에휴 네가 쟤를 몰라서 그런다. 어릴 때부터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따져들면서 말빨로 승부 보던 애야. 너도 직접 겪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시며 웃고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머니께서 겁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신우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어머니께서 무슨 뜻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군요. 신우이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구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시댁 식구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그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댄다던가 본인 가족에 대한 자랑을 줄줄이 늘어놓으면서도 가족들의 옷차림까지 지적하더군요. 당연히 남편에 대한 옷차림도 지적했고요. 그 지적의 타깃은 아내인 제가 되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오빠 좀 잘 좀 챙겨줘요. 옷 좀 예쁘게 입으라고 옆에서 잔소리도 좀 하고요. 외국에서 살면 저렇게 입은 사람을 백수로 봐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그렇지 가족 모임이고 식사 자리인데 추리닝에 티셔츠 한 장이 말이 되나요? 결혼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언니가 오빠 코디네이터로 꼼꼼하게 잘 챙겨 입도록 해야 언니가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언니에게는 서운할 수도 있는데 보는 일 빼고는 오빠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언니가 잘 챙겨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귀찮아도 잘 좀 챙겨줘요. 처음에는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머님한테 원래 이런 성격이라고 들었던 터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신우이에게 이렇게 대답해줬습니다. 저도 바빠서요. 벗고 나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뭐. 라며 스무스하게 받아쳐줬더니 신우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는 다음 타겟을 찾아
다시 본인 할 말만 하더군요. 가족들 하나하나 붙잡아다 한마디씩 하는데 집에서도 저러는데 밖에서는 오죽했을까요? 역시나였어요. 밖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우이와 따로 만나서 쇼핑이라도 한번 가게 되면 언제 신우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불안불안했고, 타인과 말다툼이라도 생기게 되면 고집센 아이 떼어놓듯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죠. 자꾸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그냥 같은 동네 살더라도 신우랑은 거리를 두고 시댁에서만 가까이 지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첫째 아이와 동갑인 신우의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학부모 회의 때도 함께 참석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신우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친구 엄마가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저와는 언니 동생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심심해서 전화했구나 생각하고 받았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통화 시작부터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군요. 언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신우이라는 사람 있잖아. 얼마 전에 아이 입학시켰던. 이라며 말끝을 흐리길래 처음에는 당연히 별것 아니겠지 싶어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동생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분위기가 꽤 심각하더군요. 아니,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고 얼마 전 같은 반 아이 엄마가 키즈카페 데리고 가자고 다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다른 학부모들한테 언니 욕을 하고 있더라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라며 제 걱정을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죠. 신우가 평소에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긴 해도 가족욕을 밖에서 할 정도로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니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그때 자기 말고도 주변에 다른 엄마들도 많았다고, 정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신우랑 서로 만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일이 있어 모임에 빠졌을 때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학부모들에게 자기 올케 언니는 패션 센스가 없는 것 같다고, 남편 옷 챙겨 입히는 걸 보고 눈치를 챘다며, 근데 조카까지 저렇게 안 꾸미고 보낼 줄은 몰랐다면서, 외국에서는 저렇게 입히고 다니면 없는 집 아이라고 무시당한다며 그런 소리를 한참 동안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이에게 하나하나 따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내가 백수처럼 보이는 남편과 함께 살아서 아이 옷도 없어 보이게 입혔다고 그렇게나 걱정을 많이 했다 하던데, 나 없을 땐 내 걱정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우는 순간 당황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사과는 하기 싫었던 건지 끝까지 모른 체 하더군요. 아니에요, 새언니. 언니가 제 가족인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거겠죠. 라며 끝까지 호호거리길래 이번엔 확실하게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초반에 끌려다니면 계속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엄마들하고 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보겠냐 했더니 그제서야 저보고 미안하다며 한국 엄마들끼리는 그렇게 해야 친해지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문화를 드라마로 배웠다네요. 대체 언제적 드라마를 본 건지. 근데 그날 이후로 신우가 앙심을 품었는지 시댁 분위기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저도 모르게 시댁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남편도 이상함을 느꼈던 건지, 엄마,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있어? 오랜만에 시댁에 들러 맛있는 디저트도 사오고 저녁 먹겠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래? 라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백수로 보이긴 해도 말은 잘해서
옆에서 흡족해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전에 일이 있었기도 하니 신우가 또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쳐다봤었는데요. 그래서 신우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빈 방으로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우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비웃으면서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번에 일도 있고 하니까 새언니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그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이 문제는 엄마랑 해결해요. 라고 하면서 저를 째려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을 기점으로 하여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저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뒤집혔어요. 시부모님과 좋았던 관계는 한순간에 서먹하게 바뀌고 저도 시댁에 가는 게 불편해서 슬슬 발길을 끊기 시작했으니까요. 신우가 중간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제가 어떻게 해명하는 것도 웃기고 친딸 대하는 거랑 며느리 대하는 거랑 같을 수가 있겠나 싶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씁쓸하긴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댁에 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넘게 갔었거든요. 근데 시댁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굳이 제가 먼저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님들이라고 제주도 갈치를 한 상자를 보내신 겁니다. 시어머님이 생선 요리를 엄청 좋아하시긴 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에 들고 가서 그날 저녁에 싹 다 구웠겠지만 그때는 갈치 상자를 보며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 시켜서 보낼까? 그냥 우리가 먹을까 하며 있다가 그래도 친정엄마가 정성껏 보내주셨는데 내가 직접 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서 갈치 한 상자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라서 산책 겸 갔어요.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구석 쪽에서 신우가 전화통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고 갔을 텐데 신우 표정을 보니 심각하다 못해 울기 직전인 모습이더라고요.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고개를 숙였다가 젖혔다가 그러니 제가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아나운서 톤 목소리 좀 들어보려고 살금살금 뒤로 돌아서 다가가 봤죠. 무슨 사고를 쳤길래 저렇게나 심란한가 싶어 가봤는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누가 봐도 남자랑 통화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당연히 신우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저도 결혼을 해봤고 주변에 결혼한 아이 엄마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말하는 투나 호칭 이런 것들이 남편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보다 결혼을 먼저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보고 싶다고 울기 직전인 표정으로 징징거리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외국 살다 와서 문화가 그렇다 치고 애틋한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신우가 다음 주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듯한 대화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완전히 귀국했다고 했거든요. 외국에서 쓰던 짐은 자기 남편이 배로 보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전까진 살아야 할 집을 구해놔야 한다고 들었던 터라 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지 그 점이 너무 이상했죠. 통화를 끊는 순간까지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 난리를 치며 저러는데 우리 부부도 외국에서 한번 지내봐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들어갔고 시댁에 도착해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친정엄마가 갈치를 보내오셨다고 하니 어머님도 예전과는 달리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신우는 비린내 난다고 징그럽다고 난리였고요. 그래도 시댁 분위기가 예전보단 좋길래 제가 슬쩍 신우에게 남편분은 언제 들어오시냐 물었더니 한 달 정도 있으면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신우는 이제 나가는 일 없냐고
외국에 나가지 않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펄쩍 뛰면서 한국 생활 적응해야 해서 바쁜데 자기가 나가기는 어딜 나가냐고 지금도 집 구하느라 정신없어 죽겠다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겁니다. 분명 아까 전에 그 혀 짧은 소리로 들었을 때는 다음 주면 나간다, 비행기표를 끊었다며 그러더니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니 당연히 이상했죠. 일단 갈치를 좀 꺼내 구워놓고 시어머님과 신우가 정신없이 먹을 때 신우 방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짐가방이 많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신우의 집만 안 보였어요. 시조카 짐은 잔뜩 있었는데 그것도 이상했죠. 남들한테는 옷 잘 입어라 백수처럼 보인다 그 난리를 치는 사람이 본인 옷가방은 달랑 한 개만 갖고 왔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신우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외국에 있는데 무슨 수로 연락하냐며 나중에 신우에게 물어보라길래 예전 핸드폰 번호도 없냐고 했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뒤적거리다가 번호 하나를 알려줬고요. 혹시나 해서 다음날 낮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어떤 남자가 받긴 받는 거예요. 태연이 아버님 되시냐 물어보니 곧바로 놀라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저보고 누구시냐며 어디시냐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했죠. 언제 귀국하시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한참 동안 통화해보니 신우가 정말 대단한 여자가 맞긴 맞았어요. 1년 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은 이혼 후 곧장 한국에 들어왔고 신우만 외국에 있던 거죠.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은 할 수 있었네요. 그때 그 혀 짧은 목소리로 통화한 사람과 관련이 있겠구나 싶었죠. 넋놓고 있었다가는 제대로 당할 뻔했네요. 저희 시댁에서 뻐꾸기 한 마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외래종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뻐꾸기였거든요. 역시나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신우가 갑자기 출국을 해야 한다며 남편 문제로 자기가 직접 가서 심사를 받고 뭘 해결해야 해서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더군요. 그러면서 굳이 아이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고 혼자 다녀온다길래 그리고는 다음날 시댁으로 갔어요. 저 혼자 가진 않았어요. 신우 전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우가 달려나왔고 저와 함께 온 남자 얼굴을 보자 주저앉더군요. 반면에 시조카는 자기 아빠를 봐서 그런지 토끼같이 달려나와 안기는데 그때 보니 시조카가 아빠 얼굴을 많이 닮긴 했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완전 붕어빵이라 다행이라 싶었죠. 신우는 그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년 전 이혼한 사실도 맞고 이혼 후 신우가 양육권을 맡아 혼자 키우다가 이번에 귀국한 것도 그리고 혼자 나가려고 했던 것도 맞았습니다. 어쩐지 귀국하자마자 집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시조카를 등록했던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했어요. 뻔하죠. 아마 저에게 맡기려고 했을 테니까요. 유치원에서 제 험담을 했던 것도 일부러 그런 것 같고 어디까지 계획한 건지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보내준 갈치 상자 덕분에 정말 운 좋게 미리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우 전 남편이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시댁 가족들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었고요. 결국 신우는 출국을 못했고요. 공항 근처라도 가면 앞으로 평생 가족들과 연 끊고 지낼 줄 알으라고 시어머님이 그러셔서 요즘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지낸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봐서 듣기만 했어요. 그래도 시조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우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살펴보려고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니까요. 이번에 전세 계약 끝나면 저도 시댁하고 좀 떨어져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우가 저렇게 온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시댁하고 가까이 살아서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제가 피하려고요. 다른 분들도 뻐꾸기 조심하시고요. 아이 엄마라고 해서 다 모성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우 보며 확실히 느꼈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